외국인 분들이 의외로 또 수성구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이건 불편해, 불편해. 월세 때 말썽 부렸던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어떻게 됐냐면은 from a friend that was here when I first got here. 안녕하세요, 대발이 부동산 TV입니다. 자, 여기 막 영어가 막 적혀 있고, 주변에도 보면 약간 여기 어디지 싶으실 거예요. 자, 여기는 미군 부대 앞입니다. 우리나라 함께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또 미군들이 우리나라를 함께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대구에서도 대명동 남구죠. 남구에 보면 좀 많은 부분을 부대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궁금해 하셨던 게 미군들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 물론 우리나라처럼 영 내에도 살겠지만 또 영 외에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 번씩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미군들 대상으로 월세를 놓으면 상당히 비싸게 받더라, 돈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외국인 상대로 세는 누가 놓지? 또 관리는 어떻게 하지? 옛날부터 미군 대상으로 세를 놓으면 월세가 몇 배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으니까요. 과연 그런 말들이 진실인지, 또 어떻게 미군들은 세를 놓고 있고 또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그런 궁금증들 한번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마이홈 공인중개사 사무소 윤성만 소장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군 부대 앞에서 네. 외국인 임대 전문으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윤성만 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협회 남구 지회장도 맡고 계시다고. 네, 지금 현재 남구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이 협회에 또 큰 중책을 또 맡고 계시는, 네. 미군 부대를 상대로 임대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파고 들어가는 전문 분야잖아요. 네. 중개사를 먼저 선택을 하셔서 시작하시면서 이 길로 오시게 된 건지, 아니면 이 길을 오기 위해서 중개사를 시작하신 건지,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 중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네네. 대학 졸업을 앞두고 네.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이래저래 알아보다가 영어를 이용해서 이제 부동산을 하는 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제가 저희 소장님, 옛날에 소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소장님한테 와가지고 일을 배우고 온 게 아니라 네. 영어를 조금 배우고 싶은데 임금을 안 주셔도 되니 네. 발렌티어로 혹시 좀 있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잠깐 한 6개월 정도 있으려고 생각을 했다가 네. 그 길로 인수까지 하게 되고 여태까지 있게 됐습니다. 진짜 이게 사람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영어 배우러 오셨다가 평생 직장으로 맞습니다. 계시다니. 야, 정말 미국에 또 리얼리티 이런 부동산을 소개하는 또 쇼에도 출연하신 적이 있다고? 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네. 구해줘 홈즈 같은 네네네. 하우스 헌터라고 네.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제가 귀한 분을 모시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군대를 다 갔다 왔으니까 생각을 하면 사병대 같은 게 영내에 있고, 간부들 중에서도 짬이 좀 차야 영외로 나가고, 그렇죠. 그래서 영관급 같은 경우 영외에 사는 분들이 그렇죠. 많으시고, BOQ, BNQ 이렇게 돼 있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지금 영내가 아닌 영외에 사병들 나오고 거주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미국은 좀 우리나라 다른가요? 어떤 특성이 있죠? 우선은 주한미군 부대에 네. 이제 베럭스라고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사택이죠. 사택이나 그렇죠. 스타크래프트 베럭.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 수용이 다 안 되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는 거죠. 어떻게 따지면. 포하구나.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지금 4개의 네. 큰 아파트 형식으로 건물이 지어진 상태라서 예전보다는 지금 나오는 숫자가 살짝 좀 줄기는 줄었어요.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우리로 하사관, 아니면은 대위 이상 분들이 많이 나오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병들은 거의 이제 안에 계신다고 봐야 되죠. 많고. 우리나라랑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좀 나가고 싶은데 계급 순으로. 네, 맞죠. 사병 나가려고 유케이지?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있겠죠. 간부들 말고 또 나오시는 분이 또 따로 있나요? 네. 우리로 소위 말하면은 군무원이죠. 군무원들. GS라 그래서 Government Service라 그래가지고 군 공무원입니다. 네. 군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안에 거주를 아예 못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100% 밖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군무원은 출퇴근하시니까 그런 의미인 것 같네요. 주택과를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이런 계약을 총괄하는 미군의 어떤 행정 조직이 좀 있나 봐요. 네, 그렇죠. 하우징이라고 그래서 주택과가 따로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위에 책임자들은 외국인 분으로 형성되어 있고 밑에 이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네. KGS라 그래서 한국인 분들이 예. 아, 한국인 분들이 또 관여하세요? 네네 그렇죠. 주한미군 부대 안에도 이제 미국 사람들도 일을 하지만은 네. 뭐 한국 이제 관련된 일들이 많다 보니까 네. 한국 직원들도 많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아무래도 또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집이 좀 크고 어리어리하고 네. 막 보통 주택 워낙 땅대 넓다 보니까 그렇죠. 그들의 국평은 몇 평 정도 돼요? 그들의 국평이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손님을 받아보면은 네. 아파트에 사신 분들이 대부분 없어요. 아, 그렇죠. 10%도 채 안 됩니다. 대위나 소령 되신 분을 모시고 이제 아파트를 보러 갔어요. 네. 근데 창문 근처를 못 가는 거예요. 왜요? 너무 높아서. 아, 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담식으로 그런 네. 얘기를 합니다. 너 군인인데, 이런 거 무서워하면 어떠냐.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보통 그게 뭐 한 10층만 올라가도 네.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미국에서는 주택에 많이 살다 보니까 네. 이 가구들이 우리랑 크기가 틀려요. 첫째. 대륙적인 예, 가구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가구들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큰 평수 아파트들을 많이 찾는 케이스나 아니면은 큰 평수 주택들을 찾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주한 미군에서 이 군인이나 군무원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이 가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네. 무상으로 이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이사를 있습니다. 공짜로? 예. 그리고 갈 때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야. 지원 비용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 비용이 엄청나게 비싼 걸로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많거나 오래 머물 계획을 네.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짐들을 다 가지고 오는데 혼자 이제 파견 받아서 잠깐 왔다가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2년 머무르시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보통 본인 짐들을 잘 안 가지고 오세요. 이제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집을 또 일부러 찾지는 않는 게 계약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계약이긴 하지만 미군하고 하는 계약, 뭐 미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막 한미 주둔 협정, 뭐 소파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지위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과연 그러면 임대차 계약 같은 거에서는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임대차 계약은 사실은 뭐 우리나라랑 크게 뭐 네.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네. 없는데 군사 조항이 하나 들어갑니다. 네, 군사 조항이라고 해서 네.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은 본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거주를 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은 네. 혹여나 뭐 다른 나라에 파견을 가야 되거나 오. 다른 나라의 전쟁에 지원을 가야 되는 네.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라는 아. 네, 30일 해지 조건이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군 명령에 받아서 나는 이 집에서 이제 한국이 이제 특히 대구 같은 경우 대구에 못 모르거나 뭐 평택으로 발령을 나는 경우도 똑같습니다. 네네. 그게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나게 됐으니 계약을 해지합니다라고 30일 통지에 대한 노티스를 주고 네. 그 이후에 30일 뒤에 계약은 그냥 자동으로. 네, 자동으로 해지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공적인 일에 전쟁을 수행하러 왔는데 그런 거 사계약으로 이제 말 먹고 잡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네요.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돈으로 상쇄가 되나요, 그러면? 사실 네. 임대인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냐, 네. 아니면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냐에 따라 가지고 계약을 뭐 이어갈 수 있고 네. 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 근데 처음에는 네. 왜 이렇게 좀 불합리하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근데 실제적으로 뭐 많이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겠죠. 근데 뭐, 네. 근데 이제 뭐 주한미군에서 정해진 계약서다 보니까 그 계약서가 사실은 대구에만 준용되는 건 아닙니다. 뭐 평택이며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부대에 모두 네. 계약서에 그게 적용되는 거다 보니까 뭐 임의로 저희가 바꿀 수 있거나 네. 아니면 뭐 임차인한테 네가 우리 한국식으로 중개 수수료를 네가 내고 가라 이런 거가 안 된다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죠. 보통 계약 조건 어떻게 돼요? 뭐 몇 년 단위 뭐 월세는 어떻게 내고 이런 단위가 어떻게 돼요? 네, 우선은 네. 부류를 두 분류로 나눕니다. 네. 한 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군인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군무원들. 네네. 두 가지로 나뉘는데 아시다시피 군인은 명령에 의해서 한국에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원칙적으로는 군 부대 안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는 상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챙겨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군무원보다는 금액이 살짝 낮아요. 그래서 보통 하사관들 평균적으로 하사관들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한 170만 원에서 180만 원 사이 네네. 그 정도 금액을 생각하시면 되고 혼자 나오시는 분들은 네. 한 157만 원 정도 그 금액에서
나와서 사시게 될 수 있는 금액을 지원받게 되죠. 야, 170만 원. 그럼 연관급 다 받겠네요. 예, 더 받습니다. 뭐 소령이나 네. 뭐 중령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네. 약 한 190만 원까지도 190만 원 나오고, 예, 정도. 가족이 있을 경우에. 자, 그렇게 되면은 대구 시내 같이 가난 아파트 월세는 거의 구할 수 있는, 뭐 그분들이 뭐 범사 만삼 가서 학군 따져가지고 그렇죠. 애들 보낼 건 아니니까 그렇죠. 학원 가라 이렇게 하면서 학원 가라 이러지 않을 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의외로 대중교통도 잘 이용을 안 해요. 자차. 네. 미국에서는 30분, 40분 운전하는 게, 뭐 대수롭지 않으니까. 연마을? 뭐. 그렇죠. 그러니까 190만 원에도 편한 곳을 찾으면 이제 뭐 그렇게 A급지에 막 이렇게 비싼 동네, 뭐 대구로 따지면 범어동 뭐 이런 쪽을 원하는 게 아니시라면 그렇죠. 오히려 더 넓은 집을 찾을 수 있겠다,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네. 외국인 분들이 의외로 또 수성구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야, 이거 뭐 불편해. 하다 미국 갈 소문이 나쁘네요. 미치겠다, 진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을 드려요. 거기는 학교 때문에 가격이 네. 비싼 곳이다. 네. 남구나 네. 중구 같은 경우에도 커뮤니티가 잘 돼 있고, 그쵸. 그리고 적은 금액으로 더 좋은 아파트에 갈 수 있다라고 네.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네. 뭐 샤넬, 그렇죠. 네. 루이비통 이제 줄을 서서 경기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거기에 줄을 서는 것처럼. 야, 이거는 좀 놀랍네요. 우리가 수성구를 선정하는 것도 물론 뭐 인프라 커뮤니티 뭐 아파트 다 좋지만 가격 상승 여력 다 좋은데 그렇죠. 뭐 학군을 많이 따져서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실제 뭐 미군 자녀들은 뭐 경신 보낼 것도 아닌데 외국인을 야, 좀 신기하네요. 네. 수성 3가 이런 아파트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했었죠. 뭐 롯데캐슬 네, 이런 그렇죠. 것들 쌍용예가 이런 네, 쪽에도. 쌍용예가 네. 그쪽으로 많이 가셨구나. 계약 기간은 보통 몇 년? 뭐 계약 기간은 보통 네. 1년으로 계약을 합니다. 1년 계약. 계약 1년 계약을 하고 네. 연장 계약으로. 연장 계약으로. 제일 궁금했던 게 월세는 그러면은 현금으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달러로 들어오나요? 원화, 달러? 아니면 뭐 돈 뭉치고 왔다 갔다? 넌 어떻게 지급을 해요?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월세로 이제 지급이 돼요. 네. 근데 군무원들은 년 단위로 지급이 됩니다. 근데 금액이 이제 시스템 자체가 틀려요. 네.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달달이 네. 매달 드리고 관리비는 본인이 납부를 하게 됐습니다. 본인 지급. 네. 근데 군무원들은 자기들이 지원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 네네네. 이러다 보니까 대우가 틀려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동안 네. 집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돈을 드립니다. 게다가 달달이 돈 내려가는 것도 쉽지가 않을 테니 네. 연으로 한 번에 드리고 신경 쓰지 마라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틀리죠.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뭐냐면은 이 돈을 그러면 안 주면 어떡하냐 이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게 큰 죄가 돼요. 안 줘버리면 횡령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예. 정부에서 돈을 줬는데 그렇죠. 네가 슈킹했으니 그렇죠. 나가서 살아야 되는 돈을 네. 주는 건데 오. 왜 이거를 안 쓰냐, 안 지불을 안 하냐 이제 이래 되면 부대 내에서는 또 되겠죠. 미국 법으로 또 처벌을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네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사실 제가 여기서 15년 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월세 때문에 말썽부렸던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그 긴 기간 동안. 좋네요. 근데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경우에도 어떻게 됐냐면은 이 군인이 돈을 한 2달 정도 밀려서 저희가 네. 주한미군 부대에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어. 그 1, 2차적으로 이제 돈을 주라고 네.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주한미군 부대에서 이 사람 이름으로 대출을 내 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돈을 주는 형식으로라도 취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쩌다가 이게 이자가 원금의 10배를 넘으셨어요? 하긴 부대 입장에서도 민간인한테 주둔국 민간인한테 피해를 입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희가 처리하고 너는 죽었어 이러면서 끌고 다니겠네요. 그렇죠. 하여튼 뭐 그리고 네. 이제 군무원들 네. 같은 경우에는 달러로 이제 지급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달러를 현찰로 찾아가지고 임대인한테 드리죠. 송금하려면은 이 미국 계좌에서 한국 계좌로 넘어오다 보니까 수수료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넘어가는 기간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현찰로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달의 환율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달러로 돈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주한미군이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지 네네네.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 네. 나가시는 해가 되면은 한두 달 일찍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OJT 기간에서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쪽 동네에서도. 이제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달러를 돌려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는 내가 받은 달러에서 네.
환율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365일 계산하셔가지고 계산해서. 예, 그냥 돌려주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죠. 좀 많이 남았는 경우에 받았을 때는 네. 환율이 낮게 받았는데 돌려줄 때 환율이 엄청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물 나죠. 벌써 환전회가 돈으로 현금으로 다 갖고 계셨을 건데 그렇죠. 오늘 원화로 그렇죠. 다시 달러 사서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말씀드릴 때 계신 지 한 3년 차, 5년 차 네. 되시면은 달러를 어느 정도는 비축을 해놔라. 비축을 해놓읍시다. 어떨지 그런 모르니까. 그런 말씀을 한 번씩 드리죠. 계속 떨어질 것 같으면 빨리 팔고 나서 새로 사서 그렇죠. 주긴 낫고. 그렇죠. 야, 이거 전부 다 아침에 주가보다 환율을 더 열심히 보시겠는데 이분들은. 그렇죠. 2008년도 네. 서브 프라임이죠. 프라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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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뭐. 난리 아니었죠. 날 쫙. 어떤 분은 돈을 받아가지고 네. 돈을 받아 계약할 때 당시에는 900원이었는데 네. 돈을 받을 때니까 1,400원이 와. 돼서 1.5배? 그렇죠. 1.5배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 금액이 상당하죠. 1년치니까. 상당하죠. 네. 야. 근데 반면에 네. 내줘야 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렇죠. 그때는 진짜 네. 미쳐버리죠. 몇 달치 임대를 공짜로 산 거죠, 그 사람은. 몇 달치 들었는데 주는 돈은 1년치가 나가야 되는 그렇죠. 경우가 생기는데 미국이 이제 하우징 부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은 계약할 때 그러면 계약에 대해서 뭐 적정성만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도 좀 보나요? 첫째 우리가 이제 주한미군 임대를 하게 되면은 네. 이제 외국인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제 집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주한미군 부대에다가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세입자가 이러이러한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 네. 그러면은 주한미군 부대에서는 검열을 나와요. 집에 대해서 어떤 하자가 있는지. 백장갑 끼고 나오셔가지고 검열 나오면 백장갑에 척척척 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딱 두 가지예요. 건강상 문제랑 안전의 문제. 안전의 문제라고 했을 때는 뭐 어떤 도어락이나 문이 잘 잠기고 네. 어떤 이제 방범에 문제가 없는지 이제 요 문제를 보는 거고 네. 건강의 문제는 아무래도 곰팡이 문제입니다. 곰팡이가 이제 네. 우리 몸에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구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네. 검열에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검열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계약을 하게 되죠. 네. 계약을 하게 되면은 주한미군에서도 금액이 어느 정도 측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170만 원이 예를 한 군인이 나온다고 쳤을 때 네. 군인이 100만 원짜리 집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는 네.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부대 바로 앞에 제일 그냥 편한 집으로 가고 싶다 했는데 그 금액이 100만 원이라 치면은 네. 이 70만 원을 그냥 떠버리게 되는 거죠. 70만 원은 그냥 미 정부에서 나오지 않는 돈으로. 네. 정부만 땡큐하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밖에서 장난을 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100만 원 집에 들어가서 나 170만 원 나오는 사람이니까 네. 나 170만 원 받아줄 테니 네. 나 뭐 집주인하고 20은 너 드시고 50 그럴 수도 기분이 있죠. 50이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주한미군 부대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각 아파트별로 아니면은 빌라별로 그 가격 측정이 대충적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제 부대에서는 옆에 아파트나 네. 지금 나가고 있는 금액을 요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금액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금액 이상으로는 받기가 좀 어려운. 어렵습니다.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옛날부터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미군한테 임대를 놓으면 돈 엄청 받을 수 있다. 뭐 월세가 거의 따블이다. 뭐 돈이 되더라. 그런데 그 아까 지금 공정가격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도 그런 거가 좀 있나요? 아니면 그런 건 완전 옛날 이야기고 없나요? 페어 마켓 밸류라고 해서 FMB라 그러는데 이 FMB가 사실 도입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불과 한 7년? 6, 7년 정도 되었는데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서 일할 때 15년 전만 하더라도 네.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약간 어떤 바로 옆에 아파트인데 네. 옆에 집은 뭐 180만 원 받고 옆에 집은 150만 원 받고 네. 이런 집도 있고 이랬습니다. 네이버 부동산도 없었을 거고 그렇죠. 뭐 검색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앞에 붙은 이런 종이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의 그렇죠, 그렇죠. 벼룩시장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렇다고 같이. 직원들과 네. 직원들이 매번 나와서 시장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빌라가 네. 한국 사람들한테 70만 원, 80만 원 받았을 경우에 150만 원씩 네. 이렇게 주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어요. 그때는 좀 뭐 실제 재미가 있었. 그렇죠, 그렇죠. 미군도 허술을 하고. 그렇죠. 뭐 오는 분들도 자기도 나이니까 뭐. 그렇죠. 쏘쏘 뭐 이런 느낌일 그렇죠. 거고. 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FMB가 이제 만들어짐으로 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주한미군한테 임대를 함으로 인해서 네. 뭐 불편한 점이나 이에 대한 뭐 어떤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반영을 하고는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지금 한국 임대 놓는 것보다 네. 약간의 좋은 점은 있겠지만은 네. 예전처럼 뭐 2배, 3배씩 이렇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우리 대구 시내 중구에 있는 네. 아파트,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면은 시세가 120, 130 정도에 나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한미군들한테는 약 한 17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 그렇게 참고하시면 안 되겠나 싶어요. 적은 돈은 아니다, 그죠? 네, 그렇죠. 뭐, 퍼센트 따지면 뭐 거의 한 40% 정도 더 많은 수준이니까. 그렇죠. 있으니까. 대신에 또 해줘야 되는 것도 있죠. 아까 얘기했던 계약 같은 경우에도 뭐 갑자기 퇴거하더라도 내가 내줘야 되는 그런 조건도 들어가고. 그렇죠. 또 시설도 좀 특별하게 들어가요. 맞습니다. 어떤 게 들어가나요? 1차적으로는 이게 네. 이제 인터넷 케이블을 네. 임대인이 제공을 해주셔야 돼요. 아, 예, 인터넷 비용을. 예. 공짜구나. 예, 그렇죠. 약정이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3년 약정을 했다가 네. 미국 가버리면 안 되니까. 네. 그렇다고 무약정을 해버리면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고,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임대인한테 전가를 하는 부분이 있죠. 블라인드나 커튼 같은 네. 장치를 되어 있어야 되고, 에어컨. 에어컨. 예, 에어컨은 신축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다 되어 있으니까 네, 문제가 안 되는데 네.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없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안방에 거실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들어가 주는 게 이제 추세고, 네. 나머지 방은 또 임차인하고 상의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다운도란스라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아직은 미국은 110볼트를 사용하고 네. 있거든요. 우리는 다 220이니까. 그렇죠. 다운도란스가 한 5개 네. 정도 아. 들어간다라는. 그럼 그런 게 들어가면은 자기들 가전제품 이삿짐 쓰는데 문제 없이 다 쓸 수 있나요? 그렇죠. 대부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또 전자제품이 추세가 네. 110에서 250 멀티로 이제 되는 프리볼트. 것들이, 네, 많이 맞아요, 나오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또 그런 또뭐 면도 그래 있구나.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서로 뭐 조건이 맞아야지.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세가 한 4, 50만 원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또 감내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 번 해놓으면 다음에 또 넣을 수 있다는 투자 개념으로 가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또, 안 그래도 오늘 또 미군 분들이 이제 실제로 임대하는 집도 또 네.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네, 네, 네. 또 이야기는 또 가면서 또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전압을 낮추는 110볼트 바꾸는. 이 미국 사람들이 욕조를 선호를 많이 해요. 진짜요? 네. 요런 또 욕조가 들어가 있어야지 그렇죠. 네. 선호를 하시는구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네. 더 표현을 잘 안 해요. 진짜요? 그러니까 더 포커페이스.